카드값 나왔네? 지난달 터키 여행 숙박비가 이번에 카드값이 나왔을 텐데 얼마 나왔을라나?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경비는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현금을 직접 환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카드 가지고 가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점점 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이 카드 가지고 해외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청구가 되고 내가 100달러 썼는데 나한테 청구되는 금액은 대체 얼마인 건지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해외 결제다 보니까는 가끔씩 호구가 되기도 해요. 오늘부터 이어질 총 3편의 영상에서는요, 해외 결제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나에게 청구가 되는지, 내가 해외에서 결제할 때 어떻게 카드 결제를 해야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호텔 예약이나 그런 경우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총 3편에 나눠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결제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이 과연 나에게 정말 얼마가 청구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청구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결제에 앞서서요, 국내에서 내가 쓰는 카드가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잠깐 엿보고 가는 게 해외 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국내에서 밥을 먹고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 단말기, 포스기라고도 하죠. 그런 카드 단말기 같은 데에다 카드를 꼽거나 긁어서 결제를 하는데요. 그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분들이 한국에 있는 카드사하고 연결이 돼서 실제 승인이 나고 매입이 되고 우리한테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한국에 있는 그런 가게들하고 한국에 있는 카드사하고 망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그런 가게나 옷가게나 식당 같은 곳들도 한국에 있는 카드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카드사들이 그걸 해외에 나가서 모든 그런 가게나 가맹점들한테 다 그런 망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카드사 입장에서 고민이었는데, 딱 보니까는 이미 해외에서 그런 해외에 있는 많은 가게들하고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비자, 마스터, 그런 브랜드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브랜드사하고 어떻게 제휴해가지고 망을 빌려 쓰는 대신에 일정의 수수료를 그런 브랜드사한테 주는 거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깔아놓은 망인데 자기네 망을 좀 쓰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은 둘 다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해외에 있는 브랜드사하고 한국에 있는 카드사가 제휴하게 돼서 만들어지는 카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카드들이 바로 삼성 아멕스 카드, 현대 마스터카드, 신한 비자 카드, 그런 카드들이 바로 브랜드사하고 한국 카드사들이 제휴해서 같이 만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의 플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비자나 마스터나 그런 로고가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런 로고가 바로 브랜드사하고 제휴가 된 카드라는 의미이고, 그런 로고가 붙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갔을 때 해외에서 해당 브랜드사가 망을 깔아놓은 곳에서는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카드 중에서는 그런 로고가 안 붙어 있는 카드도 있어요. 그런 카드들 같은 경우는 국내 전용 카드, 로컬 카드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내 전용 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좀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결제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회비가 저렴한 그런 로컬, 국내 전용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브랜드사하고 제휴가 된 카드를 가지고 가면 해외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사에 대해서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유명한 비자하고 마스터가 있고요, 일본에서 쓸 수 있는 JCB, 미국계 브랜드사인 아멕스, 중국계 브랜드사인 유니온페이, UPI, 은연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그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갔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제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요, 그 결제한 데이터가 원래는 카드사로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해외에서 결제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사의 망을 타고 브랜드사한테 일단 갑니다. 비자나 마스터 그런 데로 가게 되고요, 비자나 마스터가 다시 그 자료를 한국에 있는 카드사한테 전달해가지고 실제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100달러 썼는데 정확히 나에게 얼마가 청구되는지, 정확히 비용이 어떤 플로우를 따라서 가게 되고 수수료가 어떻게 붙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예시에선 제가 삼성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미국에서 100달러를 결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삼성 마스터카드 들고 가서 미국에서 100달러 결제를 딱 했어요. 그 100달러의 자료가 아까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죠? 브랜드사로 넘어간다고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삼성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이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로 그 100달러의 정보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 마스터카드는 그거를 한국 카드사한테 넘겨줄 텐데, 이때 브랜드사에서는 자기들이 받을 수수료를 붙여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카드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는 1%의 수수료가 붙고요. 아멕스 카드는 1.4%, 그리고 JCB 같은 경우는 0%,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0.6% 또는 0% 무료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마스터카드 썼기 때문에 수수료가 1%가 붙겠죠. 이 100달러에서 수수료 1%가 붙게 돼서 101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이 1달러는 마스터카드에서 가져가게 되는 수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총 101달러가 되는데요. 이 101달러를 마스터카드가 한국 카드사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달러가 한국 원으로 환전이 돼요. 그러니까는 화폐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 같은 경우는요, 전신한 매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신한 매도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송금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뭐 달러 환율 딱 치면 숫자가 딱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실제 달러를 구입하거나 팔거나 혹은 송금하거나 송금 받거나 할 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옆에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각각 환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송금할 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신한 매도율이고요. 이 전신한 매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살 때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쨌든 이런 환율에 따라서 이 101달러가 한국 원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가정을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는 101달러가 10만 1000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좀 더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붙여지는 수수료도요, 브랜드사의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카드사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옆에다가 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0.2%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때 추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브랜드사의 수수료가 붙은 101달러가 아니고 이 수수료가 붙기 전의 가격인 100달러에 대해서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가 곧 10만원이었고 이 10만원의 0.2%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100달러 결제를 했지만은 브랜드사 마스터카드에서 가져가는 1000원의 수수료와 그리고 삼성카드에서 가져가는 200원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120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되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10만 1200원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수수료 많이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달러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 원을 달러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환전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수수료가 붙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1.75%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카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죠. 물론 환전할 때는 또 우대 같은 걸 받아서 그 수수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현금을 환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캐시백 같은 그런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저거 많이 따져봤지만 해외에서 카드 사용하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해외에서도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꼭 요거 3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3가지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때는 그런 브랜드사 로고 마스터나 비자나 뭐 아멕스나 그런 게 붙어있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그 브랜드사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근데 그때 수수료는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보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수료가 브랜드사뿐만 아니고 카드사에서도 붙게 되는데 그 카드사의 수수료도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그렇게 내가 직접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게 나에게 청구가 되는지, 요 3가지 점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얘기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해외 결제의 입문편이고요. 앞으로 올라올 2개의 영상에서 해외 결제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3개 영상 모두 다 꼼꼼히 챙겨보셔서 해외여행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꼭 구독 눌러서 영상 3개 다 챙겨봐 주시고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